실제로 당뇨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당뇨 환자나 똑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접니다.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이 음식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이렇게 찍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큰 원칙을 일단은 알고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 음식을 고르는 법 탑4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혈당 그러면 혈당은 당뇨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난 당뇨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뇨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당뇨 환자나 똑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접니다. 제가 당뇨 검사를 해보면 당뇨가 아니에요. 그럼 당뇨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당뇨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당뇨 진단 기준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몇 주 동안 이걸 기계를 차고 확인을 해봤어요. 거의 당뇨 환자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기억하게 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암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체중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힘드신 분도 있어요. 암 환자가 뭐 살이 막 찐단 말이야? 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새는 워낙 조기에 진단받는 분들도 많고, 암 수술 다 했다고 해도 원래 상태로 거의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암 덩어리는 떼냈지만 식습관이 옛날하고 똑같다면 다시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들이 어떻게 음식을 골라야 할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 이 음식하고 여기 우측에 이 음식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은 음식 같습니까? 암 환자들한테는? 당연히 여기 좋겠죠? 여기 계란말이에다가 여기 명란이죠, 이게? 뭐 알이 들어가 있고 여기 건강한 채소들, 뭐 정경채, 이거 다 저희 병원에 나오는 겁니다. 저희 병원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꿀송편 너무 맛있겠지만 요거는 암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죠.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뭔가? 여기가 이제 혈당이 100입니다. 아침에 보통 이제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돼야 된다고 하죠. 여기 줄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140, 보통 150으로 많이 잡는데 여기는 140으로 끊었네요. 자, 여기 파란 선은 특별히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는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 그러니까 당뇨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요때 아마 밥을 먹었겠죠. 요때 좀 뭘 먹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140까지는 안 올라가죠. 요런 분들은 파란색이 정상. 빨간색은 아니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뭘 먹었더니 이게 쭉 올라가서 거의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혈당 스파이크가 아직 공식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보통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혈당이 30 또는 50 이상 뛰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중요한가? 자, 당뇨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아요. 뇌졸중, 치주질환, 콩팥병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발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저번에 발 잘라내는 거 보셨죠? 쉽게 얘기하면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 당뇨병성 망막병증, 이름이 긴데 어쨌든 눈이 안 좋아지고 심장도 관상동맥 질환도 잘 생깁니다. 또 이렇게 성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순환 장애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뿐 아니라 암도 잘 생깁니다, 당뇨가. 그런데 이런 당뇨의 합병증은 이미 당뇨가 오래 진행이 돼서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점점 진행돼서 생기는 거고요. 이거 다 이렇게 온 다음에는 알아봐야 이 뭐
별 방법이 없죠. 어쨌든 이걸 열심히 치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병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이제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암을 잘 치료하는 내용도 있지만, 미리미리 암이 걸리지 않도록, 당뇨가 오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뇨의 전조 증상,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근데 체중이 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요. 이 세 가지, 다음, 당뇨, 다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오히려 빠지는, 이런 것을 당뇨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당뇨의 전조 증상보다 더 전에는 없나? 이렇게 오면 이미 당뇨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는 그거를 제가 제목을 당뇨가 오는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뇨가 저기서 오고 있는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식후에 밥 먹고 난다면 피로하고 졸리고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밥을 먹었는데 금방 배가 고파지고 참을 수 없는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했을 때 이런 네 가지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러면 이게 반드시 당뇨는 아니어도 당뇨와 거의 매우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암에 더 잘 걸린다. 어느 정도? 약 60% 정도 더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전이하고 난 다음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암이 이미 전이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뭐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매우 힘들죠. 근데 이 만성 질환이 뭘까요?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가 있으면 그 암이 발견됐을 때 이미 전이한 상태일 가능성이 26% 정도 더 높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계속 이 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우리 저번에 처음 암이 대사질환이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대사질환이라는 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 원료가 바로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무지막지하게 먹어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 어디 전이가 있다, 새로운 암이 발생이 됐다, 이런 거를 확인할 때 펫CT를 찍지 않습니까? 그 펫CT를 찍는 것도 포도당이 많은 곳을 찾아서 검사를 하는 게 바로 펫CT입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는 지금 내분비내과에서 잘 치료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혈당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지금 당뇨 진단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당뇨 진단하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네 가지를 범위 안에 들어와야 당뇨라고 진단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당뇨 증상이 있었죠. 물도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보고 많이 먹는데 자꾸 체중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을 딱 쟀더니 200 이상이 나왔다. 이거는 밥을 먹었던 안 먹었던 상관없습니다. 200 이상 나왔다. 그러면 당뇨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공복인데 혈당이 126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도 당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당을 75mg을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이상 지나서 2시간 지나서 혈당을 쟀는데 200 이상이었다. 이것도 당뇨입니다. 그리고 당뇨 정밀 검사라고 해서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는데 이게 6.5% 이상. 요거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붙어 있는 그 평균 혈당을 보는 건데 이게 6.5% 이상이다. 그러면은 당뇨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뇨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뇨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뇨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당뇨 전 단계, 전당뇨 이런 말을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뇨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잘 관리하시라고는 하지만 당뇨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당뇨로 진단은 안 됐는데 이미 당뇨 합병증이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혈당 폭탄이 있다는 겁니다. 혈당 폭탄. 그 혈당 스파이크를 저는 혈당 폭탄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에 뭐 9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자, 이렇게 간이 당뇨 체크 기계를 가지고 당뇨를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우리 암 환자분들 혈당 관리하는 거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지금 제 왼팔에 연속 당뇨 혈당 측정기가 여기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바늘을 해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딱 꽂아놓고 지금 벌써 2주 넘어서 한 20일 가까이 되는데요. 요거 차면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혈당 관리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이거 뭔가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밥은 아니고 음료수를 먹어도 뭐 커피를 마셔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가 100, 여기가 150, 여기가 200입니다. 저 어느 날 보니까 뭘 먹었어요? 16 올라갔어. 뭐 이거 많지는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먹었어요? 이때가 한 12시 1시쯤 됩니다. 먹었더니 쭉 올라가서 37이 올라갔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점심이었으니까 봐줄만 합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뭘 먹었는데 91이 올라갔어요. 이걸 내가 뭐 엄청나게 푸짐하게 먹었으면 이렇게 허탈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를 먹었어요. 근데 91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저는 당뇨인가요? 현대의학적으로는 당뇨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당뇨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뭘 먹으니까 4밖에 안 올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16 올라간 거는 귤을 하나 먹었어요. 귤을 하나 먹고 나니까 1시간도 안 돼서 한 40분, 50분 만에 16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꽤 푸짐하게 먹었죠. 오징어, 돼지고기, 그 다음에 뭐 쌈, 채소, 그날따라 김치전이 나와가지고 김치전도 4조각 중에 제가 2조각인가 3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먹고, 물론 그때 밥은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먹고 나니까 37 정도가 올라갔어요. 여기서 내가 김치전을 안 먹었다면 한 25 이하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나름. 자, 근데 이날 어떤 환자분이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집에서 직접 농사 지은 쌀로 이렇게 가래떡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꿀도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데스크에서 요 떡을 잘라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 6조각인가 7조각을 줬는데 요 정도 잘라진 거 4조각만 먹었습니다. 4조각. 꿀에 살짝 찍어가지고, 많이 찍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살짝 찍었습니다. 근데 무지로 90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90일이. 그러니까 낮에 점심 먹었던 거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푸짐하게 먹었었는데도 37밖에 안 올라가는데 90일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화요일날 라이브 방송할 때 과메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직접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과메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과메기 직접 만드는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모르지만 길쭉하지 않습니까? 길쭉한 거를 그 2조각을 잘랐습니다. 뭐 초장도 좀 있고 뭐 마늘, 고추, 그 다음에 배추 해서 이렇게 김하고 싸서 먹었습니다. 4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혈당 폭탄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 환자분 중에 또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또 같이 맨발 걷기 하시는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 나오는 음식입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점심 때 푸짐하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100에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다. 한 40 정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좀 많이 올라간 거, 요때 아까 그 꿀송편 나왔는데 그거 한 2개 먹은 것 같아요. 그거 많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 식혜가 같이 나왔는데 제가 식혜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식혜를 언제 먹었냐? 저녁에 먹었습니다. 저녁에 먹으니까 얼마나 올라갔냐? 거의 100에서 한 9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90 정도.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 식혜가 한 잔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반 잔만 먹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혈당 폭탄은 떡, 식혜 너무 좋아하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번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이에요. 여러 사람이 먹으니까 좀 많이 먹게 됩니다. 많이 먹게 되고 김밥이며 뭐 이렇게 잡곡밥 뭐 콩나물 그 다음에 굴국 뭐 하여튼 누가 많이 싸우셨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 또 그날따라 떡을 또 해왔네. 같이 있으니까 또 안 먹어도 되는데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먹고 나니까 보세요. 완전 천장까지 거의 200까지 올라갑니다. 200까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막 이렇게 먹으니까 기분 좋아서 정신없이 먹잖아요. 정말 뭐 이렇게 보면 저는 거의 당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누군가가 저보고 실험을 해보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SNS에 올렸더니 이것도 실험해보라 저것도 실험 안 할 겁니다. 마카롱을 어느 환자분이 주셨는데 제가 이 10개 중에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저한테 이 마카롱이 제가 혈당이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이 마카롱이 꼭 이런 느낌입니다. 방사선 위험 물질 같은. 중요한 음식을 고르는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해야 되고, 나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은 뭔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음식을 먼저 먹을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채소가 있죠? 계란, 그 다음에 여기 명란 같은 단백질이 있고, 여기 고기가 있죠? 여기는 또 현미밥이 있죠. 어느 걸 먼저 먹을까요?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뭘 먼저 먹을까요? 채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채소입니다. 이런 그때 냉이랑 시금치랑 이런 나물들, 저희 식당 여사님 음식은 예술입니다. 두 번째, 이런 단백질이죠. 계란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생선, 콩 같은 이런 단백질. 세 번째가 이런 탄수화물이죠. 요런 잡곡밥, 요것도 연잎밥 그때 잡곡밥 주셨는데 이런 걸 먹고 살아야 겨우 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 먹는 속도입니다. 속도. 요거는 제 어제 식사예요. 이거 샐러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닭 날개에다가 밑에 잡곡밥 조금씩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배추에다 싸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고, 여기 계란국이 있고, 여기 호박전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 먹는데 제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15분 걸렸습니다. 15분. 어제 그 머리 염색하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서 이거 15분 만에 후닥닥 먹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음식은 대화하면서 먹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런 식구들이 같이 밥만 먹지 말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안정이 됩니다.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것은 비교적 치료를 할 만한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 몸에도 평화를 되찾는 방법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어떻습니까? 1인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계속 먹는, 혼자서만 먹는 그런 분들도 많죠. 유튜브를 보면서 드시더라도 좀 유튜브도 막 정신없는 것 말고 좀 평화롭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음악도 듣고 또 그런 영상도 보시면서 좀 대화하면서 천천히 드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뜨거운 음식이 우리 또 하나의 발암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뜨거운 걸 먹더라도 식혀가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폭탄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건 지난주 비빔밥인데 이 비빔밥에다가 밥은 한 공기 넣고 채소를 엄청 많이 얹었습니다. 여기 시래기국, 그 다음에 숭늉. 비빔밥이니까 안 올라갈까 했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기 그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114에서 시작했죠. 그 전에 귤을 먹었습니다. 이때 귤을 먹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밥 먹으니까 쭉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상하죠. 원래는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중간에 꺾여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원래는 이게 114에서 144로 올라갔는데 여기 꼭대기가 144예요. 근데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갔어야 되죠. 자, 이렇게 가면 이 꼭대기가 제가 대충 추산을 해봤는데 17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한 56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날 걸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산골 입구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걸었죠. 한 50분 정도 걸었습니다. 걷고 나니까 이게 이까지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게 운동했다는 표시입니다. 운동을 쭉 하니까 옆으로 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동이고요. 저 같으면 맨발 걷기 하겠죠. 두 번째가 혈당 폭탄을 해결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계란, 삶은 계란, 그것도 삶은 계란, 그 다음에 쌈채소, 그 다음에 요런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견과류, 이런 거를 먼저 드시든지 이런 거를 주로 드시면은 혈당 폭탄이 잘 안 생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운동도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맞는 음식들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음식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메기만 먹으니까 한 4밖에 안 올라갔었는데 과메기에다가 시금치 나물을 같이 먹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어요. 요거 15가 올라갔습니다. 요거 의외죠. 이거 새우랑 버섯이랑 마늘 넣어가지고 지금부터 한 건 제가 만든 거예요. 감바스 해 먹었는데 7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거 든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요거 야채 계란말이, 요거 5밖에 안 올라갔어요. 물론 이거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제가 워낙 두툼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두세 조각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생선회 의외로 안 올라갔어요. 17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회를 많이 먹고 그 뒤에 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대 음식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여기 고구마 튀김도 하나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같이 나오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17밖에 안 올라갔어요. 또 저에게는 장어구이 정식을 먹었는데 요거 21밖에 안 올라갔어요. 뭐 그 앞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채소랑 뭐 이런 전체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요 죽은 제가 이 죽 맛있는데 제가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한 서너 숟갈 먹다가 아 이거 올라가겠다 싶어서 이 전체 음식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에피타이저 이거 나오면은 쭉 올라갑니다. 이런 샐러드나 이런 그 야채들이 좋죠. 21밖에 안 올라갔어요. 저한테는 장어구이 정식이 비교적 이런 죽이나 뭐 밥 이런 거 많이 먹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 후식으로 나오는 밥이 있거든요. 장어탕이 있는데 장어탕에다가도 제가 공깃밥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었습니다. 밥을 많이 안 먹은 거죠. 야식이 특별히 위험합니다. 야식에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도 나오는 음식인데 이런 탕수육 같은 거, 뭐 아구찜, 뭐 또 가오리찜, 이게 찜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 녹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이 특별히 위험합니다. 이런 음식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제가 과메기를 먹어봤습니다. 제 과메기도 좋아하고 저번에 혈당이 많이 안 오른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날 제가 실험을 조금 잘못했어요. 과메기를 3마리를 먹었습니다. 저번보다 좀 많이 먹었죠. 3마리를 먹고 또 하나 변수가 더 있습니다. 초장에다가 제가 그때 실험을 잘못한 게 들기름은 따로 먹었어야 되는데 초장에다가 들기름을 같이 듬뿍 좀 얹어가지고 이걸 싸 먹었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혈당이 35가 올라갔습니다. 35가. 자, 그런데 보세요. 10시가 넘어서 먹었죠. 여기가 20시니까 여기가 10시 좀 넘어서 먹었습니다. 10시 넘어가지고 먹었더니 여기가 한 130, 뭐 140 이렇게 되겠죠. 135쯤 될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때 잠이 들었겠죠.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그 다음 날이 제가 이제 장어 요리를 먹은 날이, 이게 아침에 5시가 되는데도 100 밑으로 안 떨어지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환자분들 중에서 아침에 공복으로 분명히 왔는데 뭐 공복 혈당인데 130, 140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밤에 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밤에 먹고 아침에 와가지고 아무리 공복이라도 10시가 됐는데 뭘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침 되면 다시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현대의학이 당뇨를 진단하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공복 혈당이 높으면 그 126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진단한다고 했는데, 그 전날 그 뭘 먹고도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면 코티졸이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일어난 직후가 더 높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복인데도 뭐 혈당이 130, 140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당뇨라고 진단을 받아버리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날 보니까 하루 종일 100m로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100m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날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날 제가 장어를 먹고 관리를 잘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혈당은 142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평균 혈당이 119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은 귤을 먹었는데 귤이 저번에는 16만 올라가더니 이때는 30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밤 늦게 먹어가지고 밤 사이에 계속 고혈당으로 있다면 그 다음날 평균 혈당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베이스라인이 높아져요. 그럼 뭘 먹으면 또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당뇨로 직행하는, 저는 고속도로 같습니다. 야식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연속 혈당 측정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그 전날 밤늦게 먹고 나니까 계속 평균 혈당이 높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은 작정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여기 표시는 2개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 전날 밤에 키토 김밥 먹었다고 또 높아져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날은 완전히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혈당이 좀 낮아졌죠. 그런데 요때가 해필 이 기계가 14일이 한계거든요. 14일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바꾸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제가 바꿨는데 이 기계가 요 밤 사이에 혈당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기계를 바꾸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기계를 바꿨을 때예요. 기계를 바꾸고 나니까 혈당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얼마야? 15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이상하죠? 이때 귤 하나 먹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귤 먹은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가도 30이었는데 올라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00이 떨어졌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니까 바꾸고 난 첫날은 이렇게 막 들쭉날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밤에 뭐 이렇게 높았다가 새벽에 5시에 갑자기 저혈당 이게 50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막 올라갔다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 당뇨는 아니니까. 이런 게 느닷없는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제가 봐서는 유익한 점이 되게 많고 좋은데도 아직까지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거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실시간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 팔에 이렇게 차고 있고요. 여기 가느다란 침이 여기 팔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게 혈당을 체크하는 리브레라는 체크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해서 여기 가까이 갖다 대면 혈당이 직접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혈당 체크 기계가 얼만큼 정확한지 한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5가 나왔어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05
100이 나왔네요. 100. 지금 5 정도 차인데 이 정도는 봐줄만 한 것 같고요. 이따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혈당이 올라갔을 때도 정확한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기계에다가 제가 팔에다가 요거를 장착하고 요 앱을 깔면 요렇게 갖다 대면 혈당이 측정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100 나왔죠? 100점. 100점 만점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직은 안 먹었거든요. 공복 혈당 치고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 제가 지금 그 방송을 하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찌르지 않아도 너무 편리하죠.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당뇨는 식후 혈당을 2시간 지나서 재게 되는데 제가 실제 확인해 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가장 피크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 그 혈당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115가 나왔죠. 식사하고 1시간 반 지났는데 115 정도면은 상당히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06이 나왔네요. 106. 아까 나는 115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0 차이는 조금 큰 것 같아서 113. 자체적으로는 아까 113, 115 비슷한데 요 혈당 체크 기계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늘로 손끝을 찔러 가지고 직접 재는 혈당 체크 기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10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혈당 체크 기계가 조금 더 낮게 나왔고 요 기계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대평가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하고 나니까 좀 들쭉날쭉한 그런 기간이 하루 이틀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은 한계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그 칩을 여기다가 제 팔에다가 이렇게 딱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 20대, 30대의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대가 3만, 30대가 11만, 뭐 이렇게 그 새로 진단을 받았는데 저 같으면 실제로 그 당뇨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상당히 당뇨에 가깝다. 당뇨 자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당뇨 합병증이 문제지. 당뇨 진단 안 받았더라도 저런 당뇨 합병증이 나온다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는 저희 세대들보다 먹는 것들이 훨씬 더 풍부했고, 이런 특히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 튀김, 달달한 거 폭탄이잖아요. 저희 때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제한 없이 많이 먹죠. 그래서 사실은 20대, 30대가 이렇게 당뇨가 늘는 것 뿐만 아니라 암도 같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보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달달하고 맛있는 그 음식에 길들여진 혓바닥이 여러분을 암으로 끌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하라.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늘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같이 살고 있어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개는 있는데 이게 한 10억 개 이상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 그제서야 암이 되는 것 뿐이지 그전에도 다 암세포는 있죠. 그러니까 암세포한테 먹이를 주면 당연히 암이 자라겠죠. 그리고 정상세포에게 먹이를 주면 정상세포가 잘 자라겠죠. 정상세포는 산소를 좋아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숨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줘야 우리 몸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세균들이 있거든요. 장내에 좋은 세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비타민과 좋은 영양소들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장도 튼튼해지고. 그렇지만 이런 암세포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 우리가 아까 같은 그런 마카롱은 내 입이 너무 좋아하는 거다, 나한테 내 입맛에 참 맞는 거다,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암세포 입맛에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암 환자분들이라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암이 아직은 생기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암이 아예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두 번째, 암 환자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들 잘 가려서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